네, 이해충돌 논란 중심에 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여당이 이슈를 물타기 하려고 정치 공세를 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네,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박덕흠 의원의 주장인즉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이런 네.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추미애 장관 문제는 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또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런 이해충돌의 문제 제기는 추미애 장관 문제가 뭐 터져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니 그분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히 따져봐야 될 대목들이 여러 있지만 네. 전혀 이분은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엉뚱한 해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을 인터뷰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대목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 박덕흠 의원의 이른바 편법 수주 의혹이 제기됐던 최초 제기가 아마 서울시 발주공사 400억인가요? 이거를 이제 그 따냈다라고 하는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점을 박덕흠 의원이 그 언급을 하면서 의원님 이름을 특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로 그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수주한 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정무부시장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면서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주문한 게 2015년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다음에 3월까지 정무부시장으로 일했어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건설 토목 관련 공사는 정무부시장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무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을 활용하라고 주문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 지적이 맞다고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거예요. 수감기관으로서. 그런데 문제는 이 건설 신기술 활용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박덕흠 의원의 일가였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걸 자꾸 엉뚱한 소리로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이름을 거명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후 맥락상 전혀 그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제 그 이른바 1,000억 원 그 수준의 이른바 그 편법 수주 의혹을 제기하신 주인공이 바로 의원님 아니십니까? 뭐 제기했다기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자료를 가지고 박덕흠 의원 일가의 건설 회사들이 어떻게 공사를 수주했는지 그 내역이 제공된 거죠. 그러면 아무튼 이제 정밀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어제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반박을 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개 경쟁 입찰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그 편법이라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해명입니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 경쟁 입찰이고 또 조달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토목 공사는 꼭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공법을 지정해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이 공법을 사용해라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회사만 그 공사에 수주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 건설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 계약을 하는 효과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 일반적인 전자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무슨 특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건설 분야 또 토목 분야의 공사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네. 박덕흠 의원 자신에게도 통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했던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기술을 채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가 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요. 예. 그래서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네. 자체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신기술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신기술을 자꾸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인 조치예요. 그런데 이것을 박덕흠 의원이 주문하고 네. 또 그 결과로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들이 수주했다고 한다면 예. 그것 자체가 바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아무리 공개 경쟁 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끼리 담합을 했다면 형식은 공개 경쟁 입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완전히 불법이죠. 아, 그래요? 실제로 2008년도에 구의 가양 취수장 이전 사업이 있었는데 네. 이때에 박덕흠 의원의 일가 회사가 예. 담합을 주도합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과징금도 부과받죠. 네. 이렇게 공개 경쟁 입찰이라 하더라도 네. 서로 짜가지고 투찰 가격을 높이 써낸다든지 낮게 써낸다든지 해가지고 네. 그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어요. 예.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국가 조달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보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소 1,000억에서 많게는 3,000억 어떤 수주 이 물량 그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아무튼 이 그 상당히 많은 수주 물량 가운데 그러니까 담합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저에게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96년도에 서울시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예. 이 16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에서 예. 수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2002년도 천호대교와 영동대교 보수공사도 있었어요. 예. 각각 200억 원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예. 이거에도 역시 불법 담합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 구의 자양 취수장 이전 공사는 아예 입찰 담합이 적발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적발된 거 말고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지금 조사를 하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제보이고 네. 이게 입찰 담합이 있다거나 불법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의 어떤 조사 권한만으로는 다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 그거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혹시 이제 그 또 한 가지 어떤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게 이런 거던데요. 이제 그 이해 충돌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의 직무, 특히 어떤 그 상임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개 경쟁 입찰에 있어서 경쟁을 높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개연성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훨씬 크죠.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제척되어야 하는데 예. 이분은 당신이 건설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분의 친형과 부인, 아들까지 전부 건설회사를 하는 건설회사 일족이에요. 예. 이런 분이 국토교통위원회에 5년씩이나 재임을 하고 더구나 간사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래서 담합이라든지 그 내부 정보 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막연한 수준에서의 의혹이지 사실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정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좀 수사로 그러니까 이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떤 제도 방지체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나 이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와는 별도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만 네. 2017년에 이미 박덕흠 의원 등이 저지른 불법 비리가 검찰에 진정되었고 예. 또 올해에는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배임 혐의 말씀하시는 거죠? 배임 등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진정되고 고발된 것으로 압니다. 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일가 가족 회사가 입찰 담합을 벌였다거나 또는 비밀 정보 업무에 관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예. 수주에 참여토록 했다거나 하는 사실들도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치적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는 지금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 전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방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먼저 일단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사특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뭔가 좀 전망을 한다면 이게 징계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글쎄요,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세요. 누가 예. 보더라도 이해 충돌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일가가 수주한 공사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네. 또 불법이 있다고 하는 제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현재 상황에서 이분이 심각한 이해 충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인데 무슨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을 했는데도 예.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예. 그저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주식이 백지 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직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박덕흠 의원처럼 아닌 척하거나 모른 척하고서 계속 직무 관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 직무에 관계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에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를 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박덕흠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원했던 건설은 거의 대부분이 토목공사고 네. 토목공사의 95% 이상은 광급 발주인데 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받으면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네. 광급공사를 발주하는 뭐 정부 부처는 거의 모든 곳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상임위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뭐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을 새로 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상당한 공사들이 있죠. 특히 네. 환경부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관에서 발주하는 뭐 꼭 공사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에서 네. 발주하는 어떤 거와 연결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장 출신을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법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무 관여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내역을 신고하고 네. 해당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상임위에서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기피하는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예. 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입찰 담합이 3번 적발된 경우에는 아예 회사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에 네.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의미한 법안을 만들어 놓게 됐는데 네. 이것은 박덕흠 의원 일가 가족 회사가 입찰 담합으로 이미 적발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끝내는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어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